네, 오늘 이 시간에는 며칠 전에 이어서 이제 국내 조선사들이 2000년대 중반 초호황 사이클을 보낸 이후에 급격하게 이제 조선사들이 망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이제 90년대 가장 핫했던 이슈가 IMF였다면 2000년대 초반에 가장 핫했던 이슈는 단연 이제 9.11 테러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 이후 전 세계 경제는 이 한마음이라도 된 듯이 엄청난 호황을 누리게 되는데, 이제 그 이유는 이 경기 침체를 우려한 미국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과 중국의 이제 고속 성장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서도 다른 산업들보다도 이 조선과 해운 섹터는 이제 유례없는 초호황기를 이제 맞이하게 되죠. 이거는 그 간단히 입증이 가능한데요. 보시는 대우조선해양만 하더라도 2007년에 주가가 무려 이제 64만 원까지 올라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는 이 대형 조선사들뿐만 아니라 신생, 그러니까 중소형 조선사들도 여기저기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들 역시도 조선업의 순풍을 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호황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죠. 그 이유는 바로 2007년에 불거진 이 이름도 생소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기지 사태를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쉽게 말해서 당시 이제 미국의 2위인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업체인 이 센츄럴, 그 뉴 센츄리 이제 파이낸셜의 파산 신청을 시작으로 그 다음에는 이 세계 3대 투자은행이었던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하면서 미국은 금융위기를 겪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이 위기가 터진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지만, 현재 이제 주류 의견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제 자유주의 경제학을 신봉했던 시카고 학파들이 만든 이 파생 상품 때문이라는 견해가 많았는데, 그런데 이 문제가 된 이 금융 상품은 바로 이제 국내 중소조선사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도대체 단순히 이 미국발 금융위기를 일으킨 이 파생 상품이랑 국내 조선사가 몰락한 거랑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한 가지는 그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키코 사태 때문이고, 두 번째는 최근에도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선수금 환급 보증이라고 하는 이 RG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이 RG 같은 경우에는 어제 관련된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한 가지씩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인 키코 사태는 이제 이런 건데요. 일단 이제 여기 키코의 이제 정의를 좀 읽어보면, 이 파생 상품의 하나로 이제 낙인 옵션과 나가웃 옵션 여러 개를 조합해서 한 번에 거래하는 상품이다, 이렇게 어려운 말로 되어 있는데, 기업의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환해지형 통화 옵션을 줄임말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금융공학을 이용해서 만든 이 파생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는 이제 환율이 900원에서 1,800원이 됐을 때 조선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그런데 이 환율이라는 게 이제 계속해서 오를 수만은 없죠. 그러니까 이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IMF 때 거의 2,000원까지 갔던 환율은 2000년대 들어와서 거의 이제 1,000원까지 반토막이 나게 됩니다. 환율이 하락하는 게 왜 조선사에게 악재인지는 지난 영상을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조선사들은 이 환율 하락 방지 리스크를 위해서 적극적인 해치 정책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때 등장한 게 바로 키코 상품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키코는 그 일반적인 환해치 상품하고는 좀 달랐는데, 일정 범위의 환율을 넘어가면 기업이 무조건 손실을 보는 상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개념적으로 이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 당시 이제 국내에서 문제가 된 키코 상품 같은 경우에는 낙인 콜옵션 2계약 매도에다가 나가웃 풋옵션 1계약 매입인 2-1로 구성된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환율이, 여기 보시면 이제 환율이 900원에서 1,050원 사이에 있다면 기업은 수익을 얻지만, 이게 이제 900원 밑으로 내려가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돼버리고, 반대로 이제 1,050원 이상 올라가 버리면, 그러니까 상승을 해버리면 이 기업이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상품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환율이 올라갈 때는 이 계약 금액의 몇 배를 그 당시에 시중 환율로 사서 계약한 환율로 팔아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보통 대기업들은 이제 파생 상품에 투자할 때 이제 위험성을 검토할 수 있는 내부 조직이나 규정이 있어서 이제 투자를 했겠지만, 반대로 이제 중소기업은 이제 오너를 제외하면 고작 재무 담당 임직원들이 몇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 탑재가 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키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이 적극적으로 권한 상품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조선사들이 이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식도 아닌 환율이 이제 급격하게 튀어오를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형 조선사들 입장에서는 이 수수료도 없는 해치 상품인 이 키코를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게 왜 조선사들의 발목을 잡았던 걸까요?
사실 이제 처음부터 조선사들이 피해를 본 건 아니었습니다. 제 가입 초반에는 이제 예상대로 이제 환율이 범위 안에서만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이 구간에서는 이익을 얻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 서두에 언급한 이 금융 위기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환율 차트를 다시 보시면은 이 금융 위기가 발생하긴 전에 2008년에 이때는 이제 환율이 900원에서 1000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하지만 이제 금융 위기가 발발하고 나서 환율은 쉬지도 않고 무려 1,500원까지 수직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식도 아니고 환율이 장대 양봉을 달면서 이제 고공행진을 한 것이죠. 그런데 아까 이 키코 상품의 경우 환율이 상승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 시중 환율로 사서 계약한 환율로 팔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이제 그 당시에 여러 산업 중에서 이 외화가 가장 많이 필요했던 산업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이 기사의 제목처럼 조선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당시에 이제 파생 상품으로 피해를 봤던 기업들이 좀 쭉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제 대부분 처음 들어오는 회사들이 많으시겠지만, 분명한 건 여기 상당수의 회사들이 이 매출액의 절반까지 그러니까 파생 상품에 투자하던 회사들이 이제 많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망한 조선사들이 당시 그 케미컬 탱커 시장의 한 60%를 차지하고 있었던 뭐 삼호조선, 세광조선, 뭐 녹봉조선, 그러니까 이런 이제 회사들이 결국에 일본과 중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환차익에 따른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서 가입했던 금융상품인데 수년을 일해도 갚지 못할 엄청난 빚을 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 중소형 조선사들은 망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당시에 이 중소형 조선사들이 키코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후행적인 얘기는 별 의미가 없겠지만 지금처럼 고통받지는 않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이제 조선사가 몰락하게 된 두 번째 이유인 이 RG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RG 얘기는 이제 조선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종종 보셨을 텐데, 여기서 이제 RG라는 거는 리펀드 개런티의 약으로 한국말로 번역하면 선수금 환급 보증이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선박은 발주를 해서 수주하고 인도하기까지 대략적으로 한 2년에서 3년 정도가 이제 걸리죠. 그리고 이제 이 기간에 조선사들은 이제 몇 번에 나눠서 선박 대금을 받는데, 정상적인 경우라면 먼저 계약금으로 한 20%를 받고 중간에 또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 60%에서 70%를 받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배를 인도할 때 이제 받습니다. 물론 이제 업황이 불황일 때는 그 배를 인도할 때,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50%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걸 가리켜서 이제 헤비테일 계약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주 입장에서는 이 발주한 선박을 인도받기 전에 만약에 조선사가 망하기라도 한다면 이 선주들의 돈은 그대로 떼이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제 RG입니다. 이 조선사들이 선주로부터 분할금을 이제 선지급 받으려면 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은행에서 이 금액만큼 환급을 보장해주는 RG를 받아서 선주에게 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은행은 그 RG의 발급 대가로 이제 조선사로부터 이 보장해주는 그 금액의 1%라는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선박 계약을 할 때는 이 선주와 조선사들만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이 RG를 발급해주는 은행, 조선사, 선주 이렇게 셋이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주들은 RG가 발급이 될 때 이제 비로소 조선사에게 계약금을 주는 것이죠. 그럼 이제 RG랑 조선사들이 망한 거랑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요? 사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이제 중국의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제 국내 조선업이 꺾일 때 중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조선소들이 망했던 것처럼 중국도 상당수의 조선사들이 망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남아있는 이제 기업들을 보면 중국 최초의 유조선을 건조한 뭐 다렌 조선소가 있고, 또 최근에 이제 LNG 선박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후동중화를 포함해서 이제 약 몇십 개가 넘는 조선소들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300개가 넘는 조선사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정리가 되고 20개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이죠. 아무튼 이제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이기 때문에 당시 이제 중국도 타격을 입는데, 그래서 이제 당시 중국은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 블랙리스트 또 이 화이트리스트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제 경쟁력이 있는 조선소들은 살려주고 경쟁력이 없는 회사들은 정리하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은 이제 앞서 살펴본 RG, 그러니까 금융 지원을 해주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부실기업이 되면 이제 그때는 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다른 조선소랑 이제 합병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니까 이제 바로 가능한 일이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지난 2019년에 있었던
중국 1위 조선사인 중국 선박공업집단이랑 중국 선박중공집단을 합병시켜버린 건데, 참고로 이제 이 두 기업의 연매출을 합하면 이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매출을 합한 것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뿐만 아니라 당시 중국은 이제 은행들에게 제 선박 리스 금융 자회사를 설립하도록 지시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만약에 이제 조선사들이 망하게 되면 이 RG를 발급해준 은행들은 제 선주들한테 계약한 금액을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은행은 이러한 비용을 전액 손실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이제 중국은 이렇게 하지 않고 문제가 된 그 선박을 이 리스 금융 자회사들이 인수를 해서 이제 끝까지 건조를 다 한 다음에 이제 이거를 시장에다가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은행은 전액 손실이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의 손실을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모기지 사태 이후에 중국은 이 선박 금융에 큰 손으로 부상하면서 이제 현재는 이 유럽을 뛰어넘을 정도로 이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의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럼 이제 중국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반면에 이제 한국은 어땠을까요? 이 당시에 그 국내 조선사들은 이제 키코로 생긴 빚과 또 지속적인 업황 불황으로 인해서 이제 수주만 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은행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제 기사 제목처럼 이제 키코 얘기를 하면서, 아니 현재 너네 회사 지금 재무가 부실하니까 앞으로 이제 RG 발급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융위기 때문에 이제 국내 은행 역시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언제 파산할지 모르는 국내 조선사들에게 RG를 발급해준다는 건 엄청난 충당금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역설적이게도 아까 키코 상품을 이제 은행이 팔았다고 했죠. 그래서 아무튼 은행이 조선사들에게 이제 RG 발급을 안 해주니까 이제 그나마 발주를 이제 국내 조선사들에게 했던 선주들은, 아니 대체 RG 발급이 언제 나오냐고, 이제 그게 나와야 돈을 주든지 말든지 하는데 빨리 달라고 독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도 은행은 RG 발급을 해주지 않고, 결국 선주들은 국내 조선사가 아닌 중국을 포함해서 다른 회사들과 계약하는 조건으로 선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수주를 못하게 되니까는 국내 이제 회사들, 그러니까 중소형 조선사들이 강점을 보이고 있던 탱커선, 컨테이너선, 특수 목적선, 그러니까 이런 굵직굵직한 수주가 모두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국내 중소형 조선사들이 망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물론 이제 키코가 국내 조선소를 다 죽였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럴 때 국가가 나서서 당시 이제 최고 산업이었던 조선업을 구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보고, 물론 이제 망해가는 기업에 돈을 붓는 이런 거 말고 최선을 다해보고 이제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면 좀 아쉬움이라도 남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오늘은 이제 중소형 조선주가 망한 진짜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